예. 저는 아베 총리가 본인이나 본인의 정치적 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림픽이 이제 8월에 열리잖아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염자 수에, 확진자 수에, 일본의 확진자 수에 저 지금 크루즈船에 타고 있는 분들 한 명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저분까지 포함시키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올림픽 개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저분들을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검진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안에 있는 분들은 정말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배라고 하는 공간 안에 3,000명이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저분들을 격리시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가 너무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좀 아쉽고요. 자, 오늘 아침에 3차 전세기 무한 교민, 그리고 교민들 가족이죠. 직계가족,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태우고 오늘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147명입니다. 최 교수님, 당초 한 170여 명 정도 된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숫자가 줄었습니다. 예. 중국 아무래도 중국 쪽에 또 중국 적의 어떤 교민, 가족들이 같이 타다 보니까 절차가 좀 까다로웠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 봉쇄 작전을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중국 교민들이 우리나라 분하고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가족인 경우, 직계 가족인 경우는 같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증명서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알려지기로는 10여 분 정도가 한국 여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우리 그 외교부 관련된 분들이 법원 행정처와 협조를 얻어가지고 중국말 그다음에 영어로 돼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떼갔어요. 그런데도 아마 이제 몇 분이 좀 거기서 나온 것 같고요. 그 없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는. 예. 두 번째는 이제 여권도 영사관이 긴급하게 여권을 발급해서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제대로 신청이 안 돼서 가족들이 확인이 안 된 경우, 그러다 보니 아마 봉쇄식 관리를 하는 중국의 시스템 때문에 이동하는 데 문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감염이 되거나 검진을 또 하잖아요. 감염된 거 검진하는 과정에서 또 걸렸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다 보니 원래 170명 정도 됐다가 140명, 147명 이 정도만 태우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도착하고 나서 이제 검역 절차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또 유증상자가 나왔습니다. 예.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에도 검역 절차를 하고, 탑승하고 나서도 비행기 안에서 검역 절차를 하고, 도착하고 나서도 검역 절차를 하는데 그 잠깐의 몇 시간 사이에 또 이렇게 증상이 없다가도 증상이 또 생기는 사람이 나타나고, 지난 1, 2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현상들이 또 계속 이번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병이 시작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잠복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경미한 증상이 나타나면 비행기 내에서도 시간이 경과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그런 신종 코로나 감염이 아닌 경우 그냥 단순한 감기 같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래도 지금 상황이니 많지 신종 코로나 감염을 의심해가지고 일단 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5명이다 혹은 뭐 다르다 뭐 이런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되진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됐을 수 있다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아산과 진천이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 오늘 도착한 147명, 그러니까 지금 5명 정도 확인됐고, 이분들은 뭐 국립의료원에 이미 이제 이송돼서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142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들은 이천의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방어학원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째는 도심에서 이천 도심에서 한 17km 떨어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아니면 아파트 지역하고 또 분리돼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다는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만 수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민간 시설은 이걸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지역을 찾다 보니 여기가 선택이 됐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인실이 350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1인실에 독방에 다 격리해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분과 접촉하다 혹시나 또 증상이 발견돼서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인실 안에 모든 게 가능해야 돼요. 예컨대 화장실이나 샤워 시설이 함께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이천의 국방의학원이었다. 그래서 현재 350여 개의 개인실이 갖추어져 있고요. 귀국 교민이 150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독립된 지역이고 수용 가능 지역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국은 이 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시에 사실 교육을 받고 있던 장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290여 명이었는데 다 퇴소를 시키고 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번에 3차로 들어오신 분들이 입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지난번에 진천과 아산과는 달리 그때 네. 초기에 발표될 때 좀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렇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었을까요? 물론 아산에서 뭐 격리 확진자가 2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안정적으로 잘 지금 되고 곧 퇴원할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 보면서 이 이천 주민들도 좀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아,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이제 우리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의학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감염이 위험성이 비말로 되기 때문에 격리돼 수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에까지 감염될 가능성 거의 없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안심을 시켜줘서 예. 우리 국민들도 많이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공기 중 감염 같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죠. 1km, 2km 떨어진 곳도. 그런데 격리돼서 각각 1인씩 방을 쓰기 때문에 비말이 아니면 감염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거의 감염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신 것 같고 처음에는 워낙 불안감이 크다 보니 그런 이제 우려가 컸었는데 이천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셔서 좀 차분하게 환영하는 마음. 왜냐하면 우한에서 오신 교민들도 우리나라에 오셔서 어딘가 쉬실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천 국민들에게 정말 이천 시민들 정말 국민의식이 뛰어나신 분들이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왔었던 아산과 진천에 머물고 있는 우한 교민들 이제 15일, 16일 정도쯤이면 예. 잠복기, 그러니까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격리가 해제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4일 정도 기간 동안 아무 증상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좀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은 안전한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검사까지 해가지고 음성인 경우 확인하고 퇴소시키는 거니까요. 예. 굉장히 안전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가 추적 관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까 본인이 격리 상태는 아니더라도 자가 진단은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데 예. 외부에서 의료진이 뭐 수시로 검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 그렇지는 필요는 않습니까?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기가 증상이 있으시면은 일단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체크는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면 28명입니다. 확진자는 이 시간 현재 추가 확진자는 밤사이 없었고요. 4명이 퇴원했죠. 그런데 28번 환자 어제 나왔던 환자인데 예. 3차 세 번째 환자의 지인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격리됐을 당시도 그렇고 증상이 없었다. 그리고 뭐 잠복기 이야기도 있고요. 14일 최장 잠복기 14일인데 이걸 넘어서 나왔다. 일단 뭐 소염 진통제를 복용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증상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 가지 가능성을 그 28번 환자한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환자가 증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무증상 감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연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어떤 감염이 된 다음에 임상 증상이 나타난 기침이나 뭐 인후통, 지금 발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현성 감염이라 하고 그런 것들이 증상이 없는 상태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상태 이런 걸 불연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불연성 감염의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진통소염제를 먹었기 때문에 증상이 좀 마스킹된 거 아니냐. 예. 예. 그럴 가능성이 또 하나가 있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 지금 말씀하신 췌장 잠복기가 조금 그러니까 14일을 경과해가지고 감염이 된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환자를 격리시키고 아마 계속 바이러스 검사를 할 겁니다. 예. 바이러스 검사가 그 당시에 2월 8일 날 검사했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약양성 정도로 혼돈이 있어가지고 2번 검사를 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번 검사를 더 했다는 게 바이러스가 되게 낮았다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출이 예. 그렇게 본다면은 앞에 불연성 감염이나 경미한 증상이었을 때 감염이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 잠복기가 넘어가지고 발생한 감염성의 가능성은 조금 낮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무증상 감염은 있습니다. 16번 환자랑 접촉한 가족분들 둘 다 불연성 감염 형태로 나타났고요. 증상이 없이. 그리고 뭐 WHO에서도 보면은 다른 나라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10%에서는 무증상 감염인 불연성 감염인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을 할 때는
검사가 되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무증상 감염 정도의 수준의 환자였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양성과 음성의 좀 경계치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음성 정도로 나왔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또 무증상 감염이다라고 단순히 저희가 또 생각할 수는 또 없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우리가 다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바이러스 감염 중에서는 대부분이 또 모르고 지나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증상 없이 그냥 앓고 지나가는 경우들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높고요. 예. 췌장 잠복기 24일 얘기가 지난번에 중국 상해 쪽에서 나와서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극한 케이스는 항상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 보면은 극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신종이어서 혹시나 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근데 조금 더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에 보면은 국내에서 보통 발생한 것들도 아직 이제 논문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통 예. 보면 한 3.6일 잠복기 1에서 9일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초반에 나왔던 논문들도 5.5일 뭐 해가지고 7일에서 10일 이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극한 케이스는 환자들이 많으면은 더 나올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조금 극한 케이스가 아닌가. 아직 좀 단정하기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이외의 지역,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도 오염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염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한다라는 건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이 나온다는 겁니까? 추가적인 조치 같으면 이제 다 그분들이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이나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분들만 특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공항에 들어올 때 그냥 발열 검사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자가적으로 쓰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하신 이 이제 6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분들도 중국에서 들어온 분들과 동일한 특별 검역 조치를 취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따로 예를 들면 더 많이 예컨대 비행기 안에서 본인의 자가 점검하는 그 기록지를 쓰게 만들고 또 일일이 한 분 한 분 온도를 재서 체온이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입국하신 분들하고 다르게 특별 관리하는 대상이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일본, 태국 뭐 이런 6개 나라에 대해서도 뭐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일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선제적으로 더 빨리 했으면 좋을 뻔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행 공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외교부에서 내리는 여행 경보 제도가 있고 지금 이번에 내린 것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내린 겁니다. 이거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자체적으로 이런 이제 전염병이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꾸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본부에서 자체적 판단을 해서 전염병의 감염 위험이나 아니면 전파 위험이 있을 경우에 내리는 조치가 여행 이제 최소화 권고라는 것이고요. 외교부에서는 지금 현재 내려진 게 뭐냐면 우한 지역이나 후베이성 지역은 3단계입니다. 총 4단계가 있는데요. 4단계가 제일 세고요. 3단계가 뭐냐면 철수 권고예요. 그러니까 우한 지역은 철수 권고가 이미 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나머지 중국 지역은 현재 여행 자제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교수님, 중국을 포함해서 중화권의 뭐 사망자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감염 병로가 굉장히 다양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대변과 구강 얘기도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홍콩에서 이 감염 확진자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 발생을 했던 이 아파트 배기관 환기구를 통해서 그런 것 아니냐. 뭐 같은 아파트인데 위아래 10층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감염됐다 이런 얘기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아마 역학적인 조사가 아마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아파트에서 동선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접촉한 적이 있는지 사스 때는 물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2명이 한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 이제 건물 배관이 일자형이었었고 지금 배관들은 다 U자형이기 때문에 사실 U자를 뚫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아마 배기관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이게 맞다면 공기 감염이 있을 수 있다. 의한 원인이다. 이렇게 공기 볼수 감염이 있어요? 되더라도 U자를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역학적인 조사가 진행돼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일본 크루즈선 사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만 봐도 135명인데 아직 추가 검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뭐 이미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상의 감염 상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거기 있다. 굉장히 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밀폐된 공간이고 딱 그 공간에서 이제 개인별 격리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격리 상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들이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해야 했다라고 보세요? 국내 같은 경우 예. 우한 교민들 왔을 때 시설 격리 시키잖아요. 예. 물론 3,000명이라는 사람을 다 시설 격리한다는 게 어려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되면은 선상에서 또 나중에 환자들이 밝혀지고 또 전파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그거는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교수님, 저희들이 일본 하면 네. 그래도 이 방역, 뭐 재난 관련해서 선진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알려져 있죠. 글쎄요, 아베 신조 총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3,700명 가까운 사람, 물론 지금 135명까지 국적을 떠나서요. 예. 나왔는데 예. 저렇게 방치를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지금 19일 정도 격리 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지금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럴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베 총리가 본인이나 본인의 정치적 그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올림픽이 이제 8월에 열리잖아요.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염자 수에, 확진자 수에, 일본의 확진자 수에 저 지금 크루즈나 타고 있는 분들 한 명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저분까지 포함시키면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올림픽 개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저분들을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제대로 검진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안에 있는 분들은 정말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공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네. 배라고 하는 공간 안에 3,000명이나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저분들을 격리시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않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가 너무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지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지금 처음에 고위험자가 200여 명 나왔죠. 273명 정도가 위험자가 나왔거든요. 그걸 조사하는데 이분들만 조사를 하는데 4일이 걸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모든 사람들한테 키트를 이용해서 다 조사를 해서 선별적으로 빨리빨리 내리게 하고 치료받겠다고 하면 저 정도까지 확산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정치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저런 태도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올림픽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금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도 여기 14명 정도 탑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뭐 지속적인 접촉이나 관리 이런 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 측에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도 없고요. 예. 데려오고 싶어도 일본이 허락을 안 하면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려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부를 통해서 영사관이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민들 좀 도와달라, 관리를 잘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면 우리가 약품 같은 건 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보내지 못하고요. 지금도 일본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일본 방역 당국과 협조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제 제가 좀 관련해서 취재를 했는데 이 발코니와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교민들이 맞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뭐 김치와 컵라면 필요한 또 생필품도 제공을 해줄 계획이라고 예.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상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 한국 교민들 그 승선에 계신 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의심 증상은 없는 것으로 증상이 알려지고 없는 있습니다.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